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9일 제지 영상을 하겠는데요. 오늘의 이 영상은 주가와 상관이 없는 9일 제지의 주주분께서 최근에 제3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9일 그래핀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사실은 2019년 윤순길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 자금 지원을 받아서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 전극 개발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와 연관지어서 지난 2월 26일 세계 최고의 차세대의 제3세대죠.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해서 네이처지의 과학학술지죠. 최고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표지를 장식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과 9일 그래핀의 태양 전극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그래서 네이처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페로브스카이트, 서장원 박사 이야기고요. 세계 최고의 광전 효율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이처라고 해서 솔라 플레어 이렇게 됐네요. 태양의 능력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제3세대의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는 현재 초기 단계이고 시장에서는 4년 정도를 상용화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의 연구진이 세계 최고의 광전 효율을 보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기사 내용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2월 25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서장원 화학소재연구본부 박사연구팀이 25.2%의 대단히 높은 광전 효율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0.1제곱미터의 기준으로 개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전 효율은 빛을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 광전 효과를 발표하고, 실제는 많은 시장에서 과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성 이론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천재 이런 말을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는 않았고 1905년도에 발표한 광전 효과로 192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으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이죠. 어쨌든 광전 효율은 태양전지가 빛광자, 빛을 흡수해서 전기로 바꾸는 비율, 이 광전 효율이라고 하는데 태양전지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제곱미터 소자로서는 23%의 효율을 보였다라고 그러죠. 페로브스카이트는 두 가지 양이온 물질과 한 가지 음이온 물질이 격자 구조로 결합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특성이 달라집니다.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든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현재 60여 년간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최고 효율은 26.7% 보다 높은 광전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으며 학계에서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태양전지는 공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반면에 페로브스카이트는 제3세대 태양전지로서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는 공정이 간단하고 물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3세대로 개발 중에 있고요.
또한 설치 면적이 훨씬 감소하게 됩니다. 효율은 좋고 비용도 저렴하고 공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를 제3세대 태양전지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죠. 최근 정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이행 계약안을 발표하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전자와 전공을 홀이라고 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요, 홀을 우리는 플러스 전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두 전극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수소층 소재들을 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와 그리고 전자층의 그 두 층을 소재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광전 효율을 높인, 그래서 25.2%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전자와 전공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력 손실이 줄어 태양전지의 광전 효율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페로브스카이트의 전지인데요. 여기에 노란색의 빛을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뚝 치게 되면 이 빛이 바로 전자를 발생시켜서 전자가 많아질수록 전기가 잘 흐르겠죠. 즉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양쪽 극판을 두고요. 국일 그래핀의 윤순길 교수는 이렇게 이 극판을 비전사 방식의 그래핀으로 했을 적에 그래핀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잠시 후에 2019년 9월 5일자에 밝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극판,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이 극파, 전극이라고 하는 것을요, 비전사 그래핀으로 했더니 훨씬 더 효율이 좋아졌다. 지금의 이 서장원 박사의 연구팀은 이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다른 소재로 사용했고 이 전자 수송층의 요 소재도 바꾸었더니 훨씬 25.2%의 광전 효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2월 25일자의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광전 효율을 높였다라는 이야기고요. 면적을 10배 늘린 1제곱cm의 태양전지도 23%의 비교적 높은 광전 효율을 나타내는 데 성공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면적화 연구에 진전을 가져왔다는 평가이고,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500도씨의 고온 환경이 필요했지만 이 서장원 연구팀은 저온인 150도의 온도만으로도 제작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제3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물론 두 가지겠죠. 제조 비용이 낮다는 것, 그리고 광전 효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실리콘에서 페로브스카이트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연구팀은 이런 광전 효율을 이미 2019년 9월 미국 신재생에너지 연구소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소재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리해 이날 네이처에 발표했다. 서장원 박사는 앞으로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인 26.7%에 대략 1%에 근접을 하는 상황이죠.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10년의 연구기간을 거쳤고 빠르면 3년 안에도 상용화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은 기대하는 것 같고 넉넉하게 잡아서 4, 5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성능 높인 차세대 태양전지의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라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윤순길 교수의 업적을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충남대 윤순길 교수는 저온 제조가 가능한 안정성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했고, 한국연구재단은 윤순길 충남대 교수 연구팀이 성능을 계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 전극,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그 다음에 플렉시블 유연성, 그 다음에 인장 느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 전도도 전자의 흐름을 저항 없이 매끄럽게 이렇게 구리보다 200배 이상, 100배, 200배 정도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꿈의 소재로 알려져 있죠. 어차피 여기에서 빛 에너지를 이렇게 받게 돼서 여기에 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극을 통해서 이 전극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냐면 이 용량을 전기 용량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리고서는 충전과 방전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바로 이 전극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광물인 칼슘 티타네이트와 같은 구조를 유기물과 무기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화물이죠. 같은 구조를 갖는 화물을 통틀어서 우리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일컫는데, 태양전지에 응용하면 간단한 공정으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2차원의 물질이며 주 원료인 흑연, 영문 명칭에서 그라파이트라고 말이죠. 그래핀은 원료를 고온 가스 상태로 만들어 얇은 판에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얻는데, 이후 박판을 제거하고 다른 기판으로 옮기는 전사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홍병희 교수와는 전사공정의 그래핀 제조죠. 이 과정에서 특유의 성질을 다소 잃을 수 있다. 윤순길 연구팀은 저온에서 100도씨 이하에서 탄소를 티타늄 버퍼층에 흡착하는 방식으로 대면적 그래핀을 성장시키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방식의 경우 별도의 기판으로 옮기는 전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물성 저하를 막을 수 있고, 실제 연구팀은 그래핀으로 제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전사 공정을 통한 것과 비교해서 비전사 방식의 효율은 14.2% 향상, 투명도는 26%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라고 연구재단은 밝혔습니다. 유연성 측면에서도 기존 방식보다 7%가 개선이 됐고, 윤 교수는 무전사, 다른 말로 비전사 저온 공정에서 대면적으로 증가한 그래핀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극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구현할 수 있어서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대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9일이 성공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유연성, 반투명성, 저비용,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을 의미합니다. 요즘 널리 쓰이는 태양전지판은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태양빛을 20% 정도 사용함으로써 전세계 연구소와 기업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 무한 경쟁을 현재 벌여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서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런데 9일이 무전사 그래핀에 이어서 그래핀을 이용한 전극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한 것이고, 이 전지는 구부릴 수도 있고, 앞으로 핸드폰은 팔찌처럼 팔에 차고 다니는 모양으로 제작하는데 그곳의 핵심 기술이죠. 태양열만 있게 되면 언제든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전 없이도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 이렇게 손목에 차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반투명해서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완전 투명이 나올 듯도 하다라고 그러고요. 반투명의에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아파트 유리창이 태양전지로 되어 있어서 가정용 전기를 생산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력으로서는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일 그래핀은 8인치 플렉스블 장비를 지난해 4월 12일 날 들여왔으니까 앞으로 현재는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동안에 연구를 했었고 지난 11월 11일자로 그래핀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3개월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 도래하죠.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시장을 좀 강타할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꿈의 소재 그래핀, 비전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일 재지, 국일 그래핀은 시장에서 상용화의 가능성 또는 공장 증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게 되면 좋은 주가의 의미도 나올 법한데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최근에 한 주 동안의 외국인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국일재지는 여전히 4.41%, 외국인은 520만 주에서 550만 주 사이에 있고요. 신용시장은 4.99로 조금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대감으로 5%대를 조금 넘었는데 현재는 4.99%의 신용시장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지난 2019년 4월 구글과의 시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종가는 금요일에 4,295원, 거래량은 1억 2천만 주를 넘는 종목의 거래량이 59만 주가 나왔네요. 그리고 일단은 5월 26일에 발명가 윤순길 교수는 송도에서 열리는 그래핀 코리아, 국제적으로 열린 그래핀 코리아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앞으로 3월, 4월 2달 보름 정도 남아 있지 않나. 그 기간에 미국 특허, 프로덕션 생산하는 특허, 그리고 어떤 유의미한 내용을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주주로서는 기대감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주주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소재로서의 상용화가 될 시에는 전 세계를 강타할 소재는 분명하다. 다만 상용화와 경제성 등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